함께하는 북앤 뮤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멋진 음악으로 오프닝 무대를 꾸며보았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행사인 북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녀가 이끄는 세상 She's the Leader의 작가님들과 따스의 넘치는 사랑과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사회자 신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섭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앵콜 소리 다 들었거든요. 공연 소리가 아니에요. 사회자 아니고 공연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공연 소리보다 훨씬 더 힘찬 박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간 반 내가 23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힘차고 멋진 박수로 작가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오늘의 시작을 만들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따숨 뜨신 편지의 대표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애정을 전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번에 그녀가 이끄는 세상 She's the Leader 출간을 기념하는 북앤 뮤직 콘서트 또한 이분의 큰 헌신과 정성 그리고 함께하는 따숨 덕분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윤금서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따숨 대표 윤금서입니다. 저희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북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오늘의 주인공이신 여성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 설레고 행복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와 뜨신 편지에 대한 내용은 팜플렛과 책 뒤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기 계신 여성 리더님들이 주인공이시기에 저의 인사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대 통일미래대학원 식기 김대건 회장님 오셨습니다. 경남대 김우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차원대 성남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진해 기적의 도서관 조원진 간장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네 분들이 계시는데요. 창원 특례시 이정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창원 특례시 김남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창원시 재정원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습니다. 창원시 한마음봉사의 송현조 회장님 오셨습니다. 창원시 바르게 살기 운동 명곡동 권상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시사코리아 최성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할 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뜨신 편지를 후원해주시고 저희 따숨 이사님들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호 우체통을 후원해주신 주식회사 애강사 박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2호 우체통을 후원해주신 마이스피플 김강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뒤쪽에 계십니다. 네. 3호 우체통을 후원해주신 청와라이온스 이준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육구 우체통을 후원해주신 주식회사 중앙산업개발 윤한봉 대표님 오셨습니다. 7호 우체통을 후원해주신 새마을농장 정성돈 대표님 오셨습니다. 12호를 후원해주신 법률사무소 태륜 김주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13호 우체통을 후원 예정이신 사단법인 경남 ICT 독서 모임 호프 대표님들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메 이사님이시며 나스메 홍보를 책임져 주고 계신 경남신문 김진호 국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 나순 봉사자들에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스미 준비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영감이 되며 10월의 어느 멋진 밤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춤을 추셔도 됩니다. 춤을 추셔도 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저도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냥 누가 책을 써보라 해가지고 남편 욕을 쓰니까 3일 만에 1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누가 이거를 출판진흥원에 한번 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진흥원에 냈어요. 근데 최우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남편 욕을 쓰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책이 이제 출판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니까 출판진흥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제가 책 제목을 죽어야 사는 여자로 해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죽어야 사는 여자는 정치권에서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모 당의 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는 또 영화도 나왔으니까 지금 코로나 마지막 시기니까 그냥 죽어야 사는 여자보다는 그냥 다른 걸로 주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위로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책을 출판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미삼아 남편 욕을 한 3일 동안 열심히 써가지고 보냈을 뿐인데 최우수상이 되니까 출판진흥원에서 선물로 디자이너까지 붙여주면서 책을 내주겠대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남편 욕과 애들 욕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세 남자를 앉혀놔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원고를 다 줬어요. 3명한테. 이제 이틀의 시간을 주겠다. 출판진흥원에서 만약 출판을 포기하면 수상도 없다고 한다. 근데 나는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우리 가족사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출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딱 읽어보더니 다 사실이네. 그 중간에 책에 보면 이제 막 보도블록에 누워 계시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도블록에 누워 있는 거 요거 경찰이 왔는 거 요거는 네가 약간 미화를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머리도 깨졌는데 머리 깨졌다는 말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춘기 남자애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경찰서는 2-3번 갔다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편안하게 자식을 잘 키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크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경찰서에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도 보여줬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 교실을 다 빠쌌는데 한 2개 부쉈다고 나와서 괜찮다. 책을 내라. 또 막내 아들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막내 아들이 진짜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괜찮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엄마. 울기도 울었고 웃기도 웃었다. 아 엄마의 감정은 이때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4명이서 의샤에가 출판하는 진흥원에 전화를 했어요. 책 출간해도 됩니다. 한 달 만에 1000권이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탁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인터뷰를 요청하길래 이번에는 남편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우리 가족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자 해서 책을 썼는데 오늘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것도 더 힘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구에서 열심히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창원으로 시집을 왔는데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저한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일하는 조건이 농번기에는 시댁에 몇 달씩 가 있어야 된다. 100% 육아는 네가 해야 된다. 왜? 나는 돈을 잘 버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정말 두 아이를 너무 잘 키우기 위해서 동화구연을 배우러 다녔어요. 엄마 나 어떻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 뭐라 카노 그래가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동화구연을 했더니만 그게 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만담 분위기예요. 네,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왔는데 지금 계속 익하고 있어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네, 그래서 동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게 잘한다. 그러더니만은 여기 계신 이제 기업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저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사회를 봐달라 하시더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창원의 상공회의소 선생님께서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회를 봐달래가 사회를 봤더니 사회를 너무 잘 본대요. 그리고 1시간 사회를 봤는데 여성으로서는 좀 큰 돈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그냥 소뚜껑 운전만 하다가 아이를 잠깐 재워놓고 옆집 할머니들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사회를 봤는데 이게 길이다. 뭐 간호사가 뭐시고 내 모르겠고 이 길로 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이크 잡고 전국으로 다녀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체를 이루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지금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여성들이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탄력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지 오고 싶을 때 오고 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일한 만큼 돈 주고 그리고 정년퇴직이 없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든지 이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시집을 아무도 안 가요. 중요한 거.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시집 와가지고 그냥 계속 하라고요? 계속 하래요. 제일 재밌는 거는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남편 머리를 한번 깬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소문이 한번 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 아빠가 술을 드시면 항상 지금 우리 가족 아무도 없죠. 네, 확인했어요. 제가 오늘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항상 술을 마시면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와요, 집에.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한상 차리고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많이 드셨고 또 사람들 다 갖고 치우는데 어느 아파트 21평이 주방과 부엌의 거리가 주방과 그 거실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서방님께서 술을 드시고 이제 발동이 걸리셨죠. 아마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해봤을 이야기인데요. 팬트 입고 춤추는 건 아니고요. 술을 드시고 나서 이제 접시를 회를 한 거 사오셔갖고 접시 큰 거 있잖아요. 집들이 할 때 쓰는 접시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접시가 한 7, 8개 되는데 집들이 할 때 썼던 접시가 남편이 이쪽 거실에서 주방에 설거지를 하는 내한테 부인 받으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만 접시를 던지시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의원님? 머리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아이들 둘이는 5살, 3살이 방에서 자고 있고 시계는 새벽 1시가 넘었고 나는 다음날 또 출근을 하고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대학원 공부도 같이 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 그날따라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밖에서 한 번 더 접시를 받으니까 신이 났어요. 한 번 더 받으라고 또 막 까불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시를 탁 받고 손에 있는 접시를 다 뺏어서 싱크대에 넣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만큼 뒤에 나가서 떨어져갖고 쿵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더니만 서방님께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옆으로 딱 봤더니 나 많이 아프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아파서 어떡하냐고 여보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어지럽다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벽에 피가 한 거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거죠. 제가 깬 거죠, 남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밀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다리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는 5살, 3살이고 애는 어떻게 할지를 못하잖아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버님, 이 서방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머리가 깨어왔습니다. 병원은 가야 되는데 애 둘이는 자고 있고 아주버님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가 메소드 연기를 그래 잘하는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막 나와서 막 했더니 아주버님이 진짜 눈썹이 휘날리게 트럭을 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워낙 애들 아빠가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아주버님께서는 이게 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이 재수 씨를 이래 힘들게 한다 해갖고 갔다가 머리가 깨져 있는 남편을 이 새끼 어디 가서 술 퍼먹다가 다친다면서 또 머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매가지고 집에 와서 아주버님이 진짜 정자세로 저한테 재수 씨 죄송합니다. 이런 동생하고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재수 씨한테 잘할게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버님은 갔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술이 어때요? 좀 깨셨겠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를 왜 깼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밀려가지고 깼다는 소리를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식탁 의자에 앉다가 이렇게 다리를 꼬다가 꽈당 해갖고 모서리에 찍혀서 깨졌습니다. 근데 꽈당 했는데 와 피는 져있노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근데 그때는 남편이 내가 식탁에서 넘어졌구나 하지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내가 왜 넘어졌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어제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애들 아빠들이 이렇게 경호를 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식탁에 이제 본인이 앉아보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 이리 넘어지든지 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병 비lum박에 피가 있는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 안 하고 막 애들 한다고 막 바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 아빠가 한밤에 이제 자면서 저는 이제 남자애들 둘이 눕히고 밑에 바닥에 자고 남편분들은 보통 일을 나가셔야 되니까 우아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우리는 아이들과 전쟁 치르면서 자고 그러지만 침대 위에서 나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난 또 씻고 올라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만 이제 남편이 그런데 내가 살짝 기억이 나는데 나는 왜 네가 나를 미는 것 같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꿀 앉아서 두 손 모아 평생 잘하겠다고 진짜 잘하겠다고 나는 정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저렇게 나가 떨어지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어 살고 있습니다. 될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조사인곡은 부당지사나 여는 유아이사라 도로곡지라 잘 아시죠? 그 오성과 한음 책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그 참새를 가지고 놀다가 참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새를 묻어주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새가 죽었는데 사람이 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만 너는 우리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곡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읽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들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중학생도 입시를 치를 때였으니까 저희 오빠가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과외하는 동안에 제가 오빠가 엄마 몰래 참고서 밑에 깔아놓고 보던 책을 제가 몰래 볼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과외 선생님이 오실 때는 엄마가 평소에 저희들한테 안 해주던 찹쌀모찌라든지 대파죽이라든지 수정과 이런 걸 만들어서 선생님도 드리고 저희도 줬기 때문에 미각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억을 제가 힘들 때 그때
그 작은 아이들이 쓴 시를 읽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금방 에너지를 되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읽은 책의 그 미각으로 느꼈던 그 달콤함과 행복한 기억으로 인해서 계속 책과 좀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뭐 어쨌든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고비고비마다 그 삶의 그 턴을 할 때마다 책이 주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견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시면서 카이로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많은데 뒷머리는 없지 않습니까? 길에는 올 때 딱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가 꾸준하게 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저의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저의 그 중심에 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적었는데, 저는 그래서 책이 저의 삶의 어떤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추운 계거라서 좀 리코트가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어와 멸치가 연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연애할 때 헤어지기 싫으면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문어가 멸치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멸치가 엄마 아빠한테 아침에 나올 때 오늘 남자친구하고 올 거니까 아빠 준비하고 있어. 그랬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문어 남자친구랑 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아빠가 절대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뼈대가 없지 않냐. 우리는 멸치지만 뼈대가 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카오스, 혼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돈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줄기가 멸치뼈대 같지만 이런 줄기가 있으면 더 행복해지고 꿋꿋하게 잘 나가지 않을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회자가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회장님이라고 하는 걸까? 네. 올라와 주셔도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 주시면서 악수까지 하시는 건 사심이신 거죠? 듣겠네. 호탕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궁금해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사실 5분 작가님 모두 다 대표님들이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자기 자랑을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이니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의 자리는 동기부여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니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으니 마음속으로 좀 뭐 이렇게 사노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유치원을 오랜 기간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저는 제 자신에게 제한을 두는 것을 꺼려합니다. 즉 사고의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끊임없이 호기심이 발동되고 그리고 이 호기심 따라 분주해지는 걸 굉장히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정에는 제한을 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제 삶의 목표는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치원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호텔을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호텔, 그리고 또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사업으로는 요즘은 또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실버 산업이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역저역을 다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는 이사장님, 사업체에서는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0층짜리 이상 건물을 3개 이상 소유해야지 리그에서 회장님으로 불러준다. 플러스 회장님께서는 은행에서 직접 이름이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매년 선물로 받으신다고. 부럽죠? 네, 부럽죠. 부러우니까 우리 박수 안 치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교육업을 계속 쭉 해 오셨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을 계속 해 오시다가 호텔업, 카페, 그리고 나중에 요양시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오늘부터 나는 호텔을 하겠어. 오늘부터 난 카페를 차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페 이름 사심이 있으시네. 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학습적인 공부보다는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분야에 집중해서 탐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1년에 이제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성장은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짧게 끊어서 오늘 잠시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패션이 정말 23살이세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시기 참 쉽지 않은데 패션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타고난 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타고난 미모와 타고난 패션 센스까지 같이 가지고 계시는 회장님,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많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많이 걱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들도 이제 직원들 등등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좀 넓고 얇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좁고 깊게, 이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 특징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베프가 있어요. 17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베프와 이제 10수년을 지금 거의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공동 관심거리를 찾고 트렌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많은 사람보다도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이 베프와의 관계도 지금 서로 윈윈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가 저는 제 인생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관계가 물론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 인간관계 가장 기본은 진솔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누게 되고 정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진실은 통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들 직원도 하다못해 카페 알바생한테도 저는 좀 그런 요소를 많이 좀 풍기려고 하고, 그렇게 또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진실을 좀 담아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프랑 17살 차이 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베프는 5살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IBK 기업은행 자원원진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니 뒤에 캠era를 그렇게 들고 있으면 지점장님이 치고 눌러서 시킨 줄 아세요 다들. 근데 오늘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저희 뒤에 같이 온 사실은 은행에 저도 안 알렸거든요. 알리지 않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저희 우리 1층, 2층 직원들인데 사실은 1층 직원들도 오늘 북 콘서트가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어떻게 알게 돼서 또 같이 또 참석을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근무하는 지점의 직원들이에요. 고마워 얘들아.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은행원이 꿈은 아니었었어요. 어렸을 적 꿈이 내 꿈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저는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72년생이거든요. 72년생인데 사실은 이제 전북 아버지 고향이 함양 경상도시고 엄마도가 이제 전라도 이렇게 계셔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제가 태어났던 것이 전북 군산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당시 79년도에 제가 입학을 한 것 같은데 손수건 달고 엄마가 이렇게 빨간색 투피스를 입혀서 이렇게 꽃목걸이 예전에 꽃목걸이에서 입학 사진까지 찍어준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 그렇게 좀 생활을 어렸을 땐 좀 하다가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운영하셨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은지야 이거 이제 우리 거 아니니까 이거 손대면 안 돼. 그걸 나중에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보니 그게 차압딱지였더라고요. 빨간색 딱지. 이게 사업이 완전 힘들어져서 저희 속된 말로 집이 완전 망한 거예요. 완전. 그래서 부모님하고 제가 일남 삼녀 중에 장녀 제 밑으로 동생이 3명이나 되는데 떼끼가 이게 끼니 왜 인간의 기본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6식구가 단칸 색감빵 식구가 6명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이제 힘들어지고 나서 아버지 고향인 함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식구가 너무 빠글빠글 많다 보니 새 방을 안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어리고 많고 하다 보니. 근데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집 환경이 완전 극에서 극으로 바뀐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 시간이 꽤 오래 갔었어요. 사실은 제가 은행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던 해에 책에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확하게 장래 희망 실업계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장녀다 보니 나는 대학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취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어디를 가면 돈을 그나마 좀 잘 벌 수 있을까. 실업계 여상에 갔을 때 그래도 가장 취업을 잘한다고 했던 데가 그 당시 은행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3글자를 적었어요. 장래 희망의 은행원. 근데 인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도시락을 못 사서 그렇게는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서 소풍을 못 간 적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입 하나 더는 게 너무 생활이 힘들다 보니 은지야 중학교를 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 미용실에 취업을 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나 싫어요. 나 학교 갈 거야. 그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미용실을 갔어도 제 이름 타이틀 걸고 미용업계에서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했을 것 같아요. 미용실 가도 뭐 찰리정 이런 거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긴 저희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그게 끝없는 긴 터널선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힘든 생활이.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사춘기도 저한테는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운이 좋은지 중학교 입학금이 제 기억에 그 당시 5만 얼마였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입학금이. 제가 내일 중학교 이제 입학금 마감을 해야 되는 날인데 엄마가 함양 그 시장 바닥에서 정말
지금은 뭐 덜 그렇긴 한데 경상도 전라도 사니 엄마는 좀 전라도 사투리가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에서 막 이렇게 많이 힘들게 야채 장사를 시장 바닥에서 하시는데 등록금을 마감해야 되는 전날 거짓말처럼 8시 뉴스에 난 거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나 등록금 마감 내일인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배추 한 고랑을 엄마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한 고랑을 구두상으로 그냥 매상으로 배추 한 고랑 가서 시장에서 그날 팔아서 그날 저녁에 이제 현금으로 다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이제 김장철이 이제 약간 추운 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냥 밭을 한 줄이 아니고 한 두루기를 하나 열고 이거를 그냥 구두상으로 그 배추 아저씨하고 그냥 구두상 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계약금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안 거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 배추값이 10배가 뛰었어요. 10배가. 8시 뉴스에 딱 나서 엄마가 아 내가 계약금을 건 것도 아니니까 이 아저씨는 이 배추를 나한테 안 주시겠구나. 당연히 취소하시려고 하시겠구나. 근데 그 배추를 팔아서 제가 중학교를 갔어요. 정말 가게 됐어요. 길어서.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은지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아이야.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운 좋게 IBK 기업은행에 제가 입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제가 IBK 입행해갖고 근무한 지가 33년하고 딱 10개월째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일을 배울 때도 쉽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많이 울기도 많이 울어서 제 별명이 그 당시 고장난 수도꼭지였을 정도로. 근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사표를 써야겠다,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길고 막 긴 터널처럼 너무너무 집안 환경이 힘드니까 너무너무 나는 맛에 힘들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었는데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의 지금 가장 장점 무기 중에 하나인 인내하는 법, 끈기하는 법을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지금 또 은행 생활을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저한테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은행을 들어와서 제가 PB, 고객님들 자산 관리해주는 PB 전문 요원으로서 또 한 7, 8년 이렇게 근무를 해서 다행히 또 인정을 잘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은행원이 되고 나서 막연하게 그냥 나는 나중에 지점장이 될 거야,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로점이 저한테 한번 왔던 게 뭐냐면 IBK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고객님들도 거래를 엄청 많이 하시지만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우리 허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은행이 IBK거든요. 근데 제가 PB로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가서 지점장이 될 거는 같았는데 막상 IBK에서 정말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또 기업 여신 지원하는데 특화가 정말 잘 돼 있는 은행이 IBK거든요. 내가 이 기업 여신 분야를 모르고 가면 나중에 지점장이 됐을 때도 반통가리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게는 저는 또 지점장님을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한번 왔었는데 제가 부지점장 때 그때 PB 요원으로 있을 때 기업 팀장으로 한번 갈 발령이 났는데 주변에서 심지어 대구, 서울에 아는 동기들까지 말이 나중에 다 들리더라고. 아우, 제 PB만 했다면 어떻게 기업 팀장을 갔대. 기업 팀장은 사실은 남자 팀장님들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PB가 했던 얘가 그 기업 팀장으로 발령이 났대. 저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저 알았거든요. 제가 잘 했는지 보자. 그래, 그냥 그때 그 당시 인사팀장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정은지 팀장님은 리스크를 안 한다. 괜히 PB로서 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건데 기업 팀장을 갔을 때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하면 안 건 건 뭐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두 말 않고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팀원들도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분이 왜 우리 팀장님으로 오셨대 이러면. 근데 어떨 때 같으면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로지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
그래 나 같아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업팀장으로 발령이 났으면 나 같아도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내가 해내야 된다. 이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도 내가 PD만 하다 보니까 당황스럽지. 근데 얘들아 알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딱 6개월만 줘. 내가 정말 노력할게. 그 마음을 열고 해서. 근데 주변에 저를 또 응원해줬던 제 주변의 여자 팀장들, 동기들, 선후배들이 왜냐하면 여자 기업 팀장으로 처음 난 케이스였어요. 제가 경남에서는 RBK가 왜 창안이 공단형 점포잖아요. 공단형이라서 도시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서 뭐 제조하는 업종도 정말 막 공자기계부터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없거든. 사실은 여자들이 그런데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었어요. 은지야, 네가 가서 꼭 성공해내야 돼. 네가 가서 성공해내야 그 다음에 우리 자리들이 생긴다. 정말 응원을 많이 해줘서 어떻게 그걸 또 잘 성공을 해서 지점장까지 가게 됐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만약에 선택이 기로가 다시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지금도 할 거는 같아요. 지점장이 됐는데 역시나 계속 여전히 도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RBK 지점장이 바뀌셔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갔는데 대표님이 딱 나와 계셨는데 저희 지점의 가장 큰 업체였던 그분은 70년대부터 왜 이 창원 공단 현장에서 공자기계 엔지니어 출신 분이셨어요. 연세도 한 70대 가까이 되셨고 하셨던 분인데 제 표정이 읽히더라고요. 저를 딱 보셨는데 혼자 말씀 속으로 하신 것 같은데 들리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정을 저한테 들키신 거죠. 너무 첫 마디로 어머 지점장님이 오신다 했는데 여자분이시네. 근데 지점장님이 조금 젊어 보이시는 그런. 근데 그게 제가 기업 팀장을 하면서 약간 계속 트레이닝 아니 이게 저한테 계속 쌓여가고 이게 내공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게 두렵지 않고 현장을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거기 뭐 방산 쪽하고 공자기계를 만드는 데인데 이게 또 이 서당기가 어떻게 된다고 주어들은 제가 앞번에 있을 때 저를 또 트레이닝 시켜주신 선배 남자 지점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공자기계는 가서 모르면 상축, 오축, 오꾸마, 마작 이것만 얘기해 이랬어요. 오꾸마, 마작이 저 일본의 그 기계 메이커 엄청 좋은 이름인데 잘 모르는데 순간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대표님께서 근데 지점장님 이게 잘 모르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축 기계는 잘 없거든요, 현장에. 오축 기계라는 거는 축이 5개가 돼서 그 생산 능률도 정교함도 엄청 빠른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통했어요, 그날 가서. 대표님 여기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그 오축 기계 저희하고 이렇게 하시고 대표님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지점장님이 오축 기계를 어떻게 하세요? 지점장님이 많이 하시네요. 뭐 이런 그런 에피소드들이 소소하게 그냥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자 지점장님이라서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모를 거에 선입견이 있긴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후배들을 보면 후배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 아까 롤모델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수기 작업도 많았었고 퇴근이 많이 늦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웠던 것들은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준 거. 그게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그때 그냥 사실은 저는 직장에 치중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과 가정 간의 그 중간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후배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킹맘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육아 디디들 우리 남자 직원분들도 육아까지 같이 동참해서 하는 그 부분이 우리 때랑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내가 행복해야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 때라면 제 형태대로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쭉 이렇게 네 분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가 제 회사가 시사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때는 제가 대본을 안 들었습니다. 대본을 안 들고 무조건 질문 받고 제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본을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4분 만에 하라 이라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5분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그런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대본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그냥 프리토크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 혼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니 저는 이 대본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대본을 안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대본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기억을 하는 사람이고 또 사실은 제가 자랑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두 군데 소속이 돼 있지만 벤처기업에도 소속이 돼 있고 제가 지금 김희씨 여성기업협회에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무작정 하는 거는 저는 기업의 입장으로서 여기 나왔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책을 이렇게 탁 쓰겠다고 했었을 때 저한테 찾아왔었을 때 제가 30년을 좀 넘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이 좋고 일을 사랑하고 일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고민할 일도 없고 인간관계는 사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좋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와서 30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책에 대해서 이제 아기 낳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지? 이 뭐지? 어떻게 설명을 제 마음 상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마음 상태를 책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제가 뒤를 안 돌아보고 살았구나. 정말 앞을 직진하는 힘이구나. 그 이야기는 무조건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태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 결정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전달을 해야 되니 대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책 속에서 책은 38페이지에 안에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 그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략하게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고 다음엔 또 내가 어떻게 살 거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기업은 끌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대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4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장현 회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현희 회장님 유치원에 들어가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성공하게 된 거는 아이들한테 제가 방문 판매를 했지만 그냥 가서 단순히 책 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도대체 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이가 발달이 되고 두뇌가 발달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방문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하는 방법이 다르니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고 그 고객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방판하는 사람들한테 아줌마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줌마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아줌마라는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반대로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판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해보면 이제 방파는 제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했던 내용이었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저한테 또 사업할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도 들어가고 저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희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인자하기로 치면 1등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남편이랑 계속 갈등이 생기지는 거예요. 남편 얼굴 보기 싫고 아침에 눈 뜨면 눈앞에 보이는 그 남편이 싫고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할 줄을